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방송 한국창업TV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제 가족분 중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5년간 운영을 했고요. 작년 11월에 셀프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여름에 엄청 덥다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게들이 힘들다, 더워서 손님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희 가게는 매출이 계속 상승세였어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불만 켜도 더워서 짜증이 나고, 또 너무 더워가지고 지친 거예요. 지쳐서 밥을 해먹기가 귀찮다는 거죠. 저희 가게 그 음식 종류가 찌개, 덮밥, 그리고 면 종류, 그리고 분식 종류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매출이 계속 올랐어요. 더워도 계속 매출이 올랐습니다. 7월에는 1억 2,900, 8월에는 1억 3천, 9월에는 또 1억 3천, 10월에도 1억 4천. 하지만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올라도 겨울이 점점 다가오니까 저희 그 고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바로 임금 문제하고 퇴직금에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셨던 거죠. 최저임금이 이 상태로 계속 오르면 3년을 못 버티겠는 거예요. 매출이 1억 2천, 1억 3천이 나오는 가게인데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3년을 못 버틴다. 그래서 매장 내 구조조정과 대규모 조정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매출을 보면은 1억 2천에 실순이익이 한 625만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월수익이 1000만원이지만 퇴직금이 4500만원이었어요 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벌은 월수익 곱하기 12개월에서 총 1년 수익에서 퇴직금을 빼고 나머지 월로 나누면 실제 월수익이 나오거든요. 그게 62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면 다 30만원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그때 당시 18명, 19명이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3년 뒤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가게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아마 이런 퇴직금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거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망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준비해야 되고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내후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점차 바꿔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작했던 게 홀 직원을 줄이고 무인기를 도입을 시키고, 그리고 메뉴를 줄여서 직원 2명을 더 줄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가게에 총 6명을 줄였어요. 6명을 줄이면 1500만원이 줄어들고요. 퇴직금도 한 125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월 1650만원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큰 거죠. 그런데 저는 잘못하면은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푸드코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런 그 셀프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요. 손님들이 번호를 보고 그 번호가 나오면 음식을 가져다 먹고, 다 먹은 식기를 반납부에 갖다 놓고, 이게 그런 곳에서는 가능을 한데 일반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용납을 안 해요. 내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푸드코트,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손님들이 꼭 조그만한 식당에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100% 손님이 떨어진다. 제가 생각한 매출 하락은 한 30%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남긴 남더라고요. 매출이 30% 줄어도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실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가족 운영 체제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을 안 쓰고 이제 가족들이 다 와서 매달려서 일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낮에 매출이 40%가 떨어졌어요. 야간에는 솔직히 그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가게를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떨어졌었어요. 첫 달에. 가격도 올리고 메뉴도 줄어들고 셀프 서비스로 바뀌고 손님들이 주문할 때마다 무인기 가서 찍어야 되고 매출이 떨어지죠.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는 그래도 다행히 그 동네에선 좀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맛이 있는 곳이고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고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자주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여기를 가야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그 이용 고객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90%가 단골이에요. 10%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었는데 단골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설득을 많이 했어요. 인건비와 재료비가 올라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저희가 무인기를 도입을 했고 셀프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게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가 24시간 운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그냥 목이 쉬어서 집에 가고 진짜 감기가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진짜 감기가 낫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그 찍었던 전대차 계약에 대한 그 영상도 감기 걸리고 한 2주 정도 후에 제가 했는데 그때도 코가 막혀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고생을 한 보람이 있듯이 매출이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무인기를 찍는 거에 대한 불만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셀프 시스템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도와드려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끌어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저희가 뭐 사람을 2명 더 쓰고 3명 더 쓰고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그냥 포기를 하되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 가격도 올랐으니까 그거에 걸맞는 이제 양을 좀 더 추가를 하거나 이제 그릇을 조금 더 넓은 그릇을 써서 조금만 더 들어가도 양이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아 보이고 푸짐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방법도 쓰고 진짜 정말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마 지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요 타겟팅 고객일 경우에는 좀 이렇게 셀프나 이런 게 좀 힘드실 거예요. 고객분들이 젊은 층이 많다 그러면은 이 셀프 시스템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음식에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되고 주변 경쟁업체보다 더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서비스는 셀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근데 맛이나 아니면 메뉴에 대한 경쟁력,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독특한 그런 메뉴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변화는 뭐냐 하면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진상 손님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뭐 하나 하면 트집 잡고 뭐 하면 막 옆에서 얘기하고, 원래 그 삶에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안 오고 오히려 저희 가게를 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더 이제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손님들이 다 웬만하면 다 친절해요. 거의 한 100명 중에 1명 빼고는 다 친절하시고 잘해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진짜 성격도 좋으시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변화에 저도 조금 이제 감동을 좀 받긴 받았어요. 또 한두 번 이용을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이용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손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랑 솔직히 친해요. 근데 셀프 서비스 바꾸자마자 막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막 했어요.
자기도 식당에서 일하고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또 뭐 서빙을 해야 되냐 뭐 그러면서 진짜 식당에 막 소문 내면서 막 진짜 막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이용해 주시고, 제가 한번 저번에 테이블 한번 치워드리려고 이렇게 가니까 그분이 됐다고, 치우지 말라고 내가 치우겠다고 엄청 그렇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만이었었는데 이제 조금 바뀌신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좀 새로운 변화,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래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겠구나. 물론 부정적인 분들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 제가 어제 일을 하다가 새벽 1시에 전광판을 봤어요. 저희 그 음식 주문 건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1로 맞춰놓고 그걸 24시간 돌려요. 7시 반에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410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 1인당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2,000원 정도 평균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분식 종류, 그러니까 좀 저렴한 3,500원짜리 4,000원짜리도 카드로 많이 긁기 때문에 한 만원 정도로 이제 단가를 따져보면 1매출 400만원 이상은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포장 주문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희는 포장 받으면 무조건 그 안에 있는 포스 기계로 찍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 포장 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보다 포장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꽤 많이 회복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야겠다. 요즘 그 창업 방송들이나 뭐 여러가지 기사들을 보면 뭐 창업하지 마라, 자영업 힘들다, 뭐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래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거든요. 커피 전문점도 어렵다고 하지만 잘 되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 잘 되는 곳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권리금을 줘야 된다라는 게 함정인 거죠. 근데 뭐 하면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그 창업자의 희망을 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창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한 구간이 있어요.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쉬운 업종보다는 조금 더 남들이 안 하는 업종, 그 업종도 대중적인 업종, 그러니까 유행 업종이 아니죠. 그리고 대중적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소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독창적인 메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실 때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창업을 꼭 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권 선택도 당연히 중요하죠. 상권에 대한 공부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뭐 상권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뭐 저도 이게 비법이긴 한데 정말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매출들을 알아보고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예상 매출, 그리고 수익 구조 확인, 그리고 수익 대비 내 투자 비용, 그리고 투자 비용 대비 권리금, 원금 회수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을 해서 창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쟁 업체들 분석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집을 하고 싶다, 뭐 국밥집을 하고 싶다,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심 매출이 좋아야 되겠지만 저녁 매출이 굉장히 영향이 커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권을 들어가면 안 되고 주 야간 상권이 함께 되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뭐 회사원들도 조금 있어야 되고, 대부분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겠죠. 그런 이제 수요가 충분한 공간에 입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상권 선택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에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오피스 상권에 국밥집 차렸는데 점심에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야간엔 장사가 안 되는 곳에 차리는 거예요. 역삼역 같은 데도 상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낮에는 잘 됩니다. 낮에는 진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 돼요. 근데 저녁만 되면 상권이 이동을 해요. 사람들이 강남역으로 이동을 하고 선릉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 메인길이 있어요. 야간도 메인길이 있고 뭐 다 상권마다 정말 그 미세한 차이지만 100m, 200m 차이에 정말 상권이 변하거든요. 그거를 눈여겨보고 입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입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뭐 번화가 상권의 월세 비싼데 이런 데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에 차리는 경우도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장사를 해야 단골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 수익이 벌려야 되고 그 수익으로 뭐 보수도 해야 되고 가게 이미지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메뉴도 좀 더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요즘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 가게 주변에도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 분식을 팔기 때문에 저희 분식 매출을 보고 뭐 무슨 브랜드, 조 무슨 브랜드, 국 무슨 브랜드 정말 유명 브랜드들하고 또 약간 중소 브랜드들이 주변에 생겼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프랜차이즈가 다 망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 감각,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실력, 그 눈 어느 정도 시점만 딱 지나면 저는 장사 괜찮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창업은 긍정으로 봐야 된다. 긍정으로 보지 않으면 창업 절대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창업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일단은 찾아야 되는 게 창업자의 그 마인드인데 무조건 안 되고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창업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이 방법을 다 찾고 난 다음에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같이 이제 오신 정말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책도 쓰고 저도 사인을 받았고요. 그분이 방송 내내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 방송의 취지는 뭐냐? 창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창업을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안 좋은 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취지의 방송인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제가 옆에 듣다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되면 돼요. 그 1명이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1명만 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1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깨우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만 발견을 하면 내가 1차 장사, 2차 장사, 3차 장사를 하더라도 대충은 알아요. 어느 정도. 내가 이 메뉴를 하려면 어디 가서 음식을 맛봐야 되고 저기는 소스를 어떻게 카피해야 되고 직원들이 모르는 소스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스스로. 저도 한 10명의 창업자가 있으면 8명은 솔직히 그저 그렇다고 봐요. 사실 너무 솔직한가요? 보통 뭐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를 가든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상위 10%예요. 회사 10%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회사를 차리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은 해요. 10명 중에 1명이 성공한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법칙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9명을 제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망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결국엔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차츰차츰 풀 겁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1년 전에 뭐 한 몇 개 올렸다가 제가 당분간 휴기를 갖고 쉬고 있었고 또 최근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슬슬 하나씩 한번 뭘 올려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올리고 있거든요. 뭐 영상 제작 정말 힘들고 진짜 제일 힘든 건 자막 넣기가 제일 힘들어요. 다시 가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가게는 예전 매출을 회복을 많이 했고요. 이 상태로 가면은 최소 한 1,500만원 이상 수익은 나올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예전에 그 퇴직금 빼고 600만원 벌었던 것보다 지금 퇴직금 빼고 1500만원 이상 버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저도 이제 메뉴 가격을 올릴 때마다 한 2-3개월 손님들이 뜸해지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매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었는데 셀프 서비스까지 너무 모험이 아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 가게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먹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곳으로 다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운도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동네 상권에서 이렇게 저렴한 월세에 이 정도 매출을 올린다. 정말 운도 좋은 거죠. 이런 운들과 그리고 이제 메뉴 개발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어느 정도 가게가 구축이 됐는데, 보통 창업자였으면 지금 수익이 나와도 있잖아요. 1-2년 뒤 딱 보고 재계약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돈은 벌고 있지만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나오니까요. 데이터가 나오니까. 근데 일단 최대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결정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피부로 이제 와닿으려면 한 2-3개월쯤 되면 터질 거예요.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터질 겁니다. 한 2-3개월 뒤에 이제 문 닫는 매장도 많이 생길 거고, 편의점들 정말 힘들죠. 제가 편의점 사장님들 몇 분을 아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편의점은 매출 8천 9천 나오는 매장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곳에 제가 가서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장사 안 되는 데는 물어보기 좀 껄끄럽잖아요. 여기 매출 얼마 나와요? 잘 돼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장사 잘 되는 데 가면은 그래도 여기 매출 어느 정도 나와요? 당당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자기네 가게는 그래도 한 달에 월 매출 8천이지만 다른 데는 1매출 30, 60 안 나오는 데들 많다. 아마 다른 데들 문 닫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잘 되는 가게는 잘 되고 안 되는 가게는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저희도 정말 변화를 줄 때 정말 힘들었지만 다행히 5년은 쭉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 많은데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음 영상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방송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뭐 10년 동안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뵙겠습니다.